조만간 큰일이 일어나요. 뒤돌아보면 내가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만 무사히 있어. 딱 한 번만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택해줘요. 서문주와 백산호는 산속 깊은 곳 낡은 산장 은신처에 숨어 있었습니다. 창문 틈새로 바람이 스며들고 어둑한 불빛만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러나 긴장된 침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드론의 윙윙거림과 멀리서 들려오는 헬기의 소음이 은신처를 뒤덮었습니다. 백산호는 총기를 꺼내들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벌써 들이닥쳤군요. 준비하십시오. 서문주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끝인 건가요? 그때 무전기에서 유은하게 목소리가 작전실을 가르듯 울려 퍼졌습니다. 가능한 모든 인력 동원해서 반드시 잡으셔야 합니다. 헬기, 드론, 지상군, 전부 투입하라. 순간 창밖에서 총성이 터지며 산장은 순식간에 화염과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산호는 문주를 뒤로 숨기며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뒤로 물러서십시오. 절대 앞으로 나오지 마세요. 총탄이 사방을 날아다니며 벽을 부수고 유리창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서문주는 겁에 질린 듯 소리쳤습니다. 우리 여기서 나갈 수 있습니까? 산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살아남는 길은 지금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수십 명의 병력이 포위망을 좁혀오자 그들의 저항은 점점 무의미해졌습니다. 창문이 부서지고 군인들이 들이닥쳤을 때 문주는 팔을 붙잡히며 절규했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산호는 몸부림쳤으나 수적 열쇠는 극복할 수 없었다. 결국 문주는 강제로 끌려나가고 산호는 무력하게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한복판에서는 또 다른 전장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경 씨는 보도국 내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긴급 속보라는 자막과 함께 서문주의 체포 장면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이자 최경 씨는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력 대선 후보가 살인자이자 간첩으로 몰려 전 국민 앞에서 체포됩니다. 누군가 이 모든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편집국장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대통령님, 그 발언은 위험합니다. 기사도 정해진 대로 송출하세요. 최경 씨는 답답함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진실을 감추면 우리도 공범입니다. 시청자들이 언제까지 속아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지만 돌아오는 건 냉랭한 시선뿐이었습니다. 방송사는 이미 권력과 군부의 소나귀에 들어가 있었고 그 누구도 대세를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온 최경 씨는 휴대폰을 꺼내들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겠군요.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의 시민들 사이에서는 의문이 점차 번져갔습니다. 대선 후보가 갑자기 간첩이라고? 너무 이상하지 않아? 언론에서 보여주는 장면만 믿을 수 없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정부 발표를 의심하는 글들이 확산되었고 일부 언론인들은 비밀리에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밀 구금시설, 창문 하나 없는 어두운 방에 서문주가 묶여 앉아 있었습니다. 차갑게 빛나는 형광등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방 안 공기는 눅눅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철문이 삐걱이며 열리자 강한나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제복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 그녀의 얼굴에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문주는 입술을 깨물며 물었습니다. 저를 왜 여기에 가둔 겁니까? 제가 간첩이라는 건 전부 조작입니다. 강한나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문주의 얼굴 가까이 다가와 낮게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무슨 수로 막겠어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이미 판은 짜여졌습니다. 문주는 눈을 크게 뜨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결국 저를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겁니까? 북한과 미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강한나는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피곤한 듯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진실을 알리면 막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언제나 전쟁을 택하죠. 당신이 살아있든 죽든 그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문주는 그녀의 목소리 속에서 미묘한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자리에 나온 겁니까? 저에게 무력감만 말하러 온 겁니까? 강한나는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요. 단지 당신이 끝까지 싸우길 바라서요. 누군가는 기록해야 하니까. 같은 시각 태평양 건너 미국 CIA 국장 직속 비밀 요원 앤더슨 밀러는 워싱턴 외곽의 회의장을 빠져나오던 중이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 갑자기 검은 밴이 나타나더니 무장한 사내들이 우르르 내려와 그를 포위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밀러가 권총을 꺼내 들기도 전에
총구가 그의 머리를 겨눴다. 순식간에 팔이 꺾이고 그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납치범 중 한 명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거는 우리가 가져간다. 미국이 한반도 개입을 준비했다는 사실, 이제는 누구도 함부로 입에 담지 못할 것이다. 앤더슨 밀러는 입술을 깨물며 소리쳤습니다. 바보들. 당신들이 이걸 감추면 결국 전쟁은 터진다. 피 흘리는 건 양민들이야.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밴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한편 서울 외곽의 은신처에서 백산호는 은밀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밀러의 납치 소식이 비밀 경로로 전해졌습니다. 동시에 문주가 비밀 구금 시설에 끌려갔다는 정보도 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산호는 서류 더미를 내려치며 이를 갈았습니다. 둘 다 적들의 손에 떨어졌군. 그는 무전을 열고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문주 씨, 이번에는 제가 반드시 구해내겠습니다. 그리고 밀러 요원, 당신도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산호는 탄약을 확인하고 권총을 챙겼습니다. 총구를 바라보며 그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제는 단독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목숨을 걸고라도 두 사람을 데려온다. 비밀 구금 시설, 문주는 차가운 금속 의자에 묶인 채 멀리서 들려오는 군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백산호 씨, 제발 와주세요. 이번만은 혼자가 아니길 원합니다. 밤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멀리서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산호는 검은 그림자처럼 군사 기밀 구금 시설에 다가섰습니다. 울타리 위로 드론의 붉은 불빛이 지나가고 철책 너머에는 무장병력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호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몸을 낮추고 경비병을 제압하며 안쪽으로 침투한 그는 마침내 시설 내부로 잠입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복도 끝 유은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산호, 유은학은 마치 오래된 손님을 맞이하듯 태연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산호의 손이 번개처럼 권총을 들어올렸습니다. 총구는 정확히 유은학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다 당신 짓이었군. 문주를 함정에 빠뜨린 것도,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도. 산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은학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렇게 단정하나.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기록이야. 내가 나를 쓰러뜨린다 해서 그 역사가 바뀔 것 같아. 산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방아쇠를 당길 듯 손가락에 힘을 줬지만 그는 주저했습니다. 문주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이 그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유은학은 그 약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쏴라. 하지만 그 순간 내 여자는 살아서 나오지 못할 거다. 한편 차갑게 닫힌 신문실 안 문주는 금속 의자에 묶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결연했습니다. 앞에 앉은 군 장교가 두툼한 서류철을 내던졌습니다. 보시오. 북한의 구형 잠수함 침투 사건. 겉으론 북한의 도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미국 군수산업체와 한국 내 강경파가 공모한 작품이지. 전쟁을 명분으로 무기를 팔아치울 계획이다. 문주는 충격에 숨을 고르며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간첩으로 몰아 희생양으로 삼은 겁니까? 군 장교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사람쯤 희생하면 수십만 명이 피 흘릴 전쟁이 시작된다. 당신이 죽든 살아남든 전쟁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야. 문주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 사람의 명예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 그녀는 스스로 다짐하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 순간 신문실의 철문이 폭발음과 함께 열렸습니다. 연기가 가득 퍼지며 검은 그림자가 뛰어들었습니다. 서문주 씨, 산호였습니다. 그는 경비병을 제압하며 달려와 문주의 손목을 풀어주었습니다. 문주는 놀람과 안도의 눈빛을 동시에 보였습니다. 오셨군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함께 나가야 합니다.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리며 붉은 비상등이 번쩍였습니다. 복도 곳곳에서 무장병력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산호는 문주의 어깨를 감싸며 총을 겨누었습니다. 끝까지 싸워서라도 당신을 지켜내겠습니다. 문주는 잠시 산호를 바라보다 낮게 속삭였습니다. 백산호 씨,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딱 한 번만.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선택해주세요. 산호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단호하게 굳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산호는 온몸으로 병사들의 총구를 막아서며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포화가 퍼붓듯 쏟아졌습니다. 섬광이 눈을 찔렀고 화약 냄새가 숨통을 조였습니다. 산호의 총성은 격렬했으나 몰려드는 병력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총알이 떨어진 뒤에도 쓰러진 병사의 무기를 집어들며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잡아라. 한 놈도 놓치지 마라. 유운하게 냉혹한 외침이 어둠 속을 갈랐습니다. 총격 속에서 산호의 몸이 휘청이며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문주가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을 열기 위해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버텼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총알이 산호의 가슴을 관통했을 때 그는 피투성이 얼굴로 문주를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가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긴 겁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며칠 뒤 문주는 홀로 바닷가에 서 있었습니다. 산호가 마지막으로 지켜낸 그 길을 따라 지금 그녀는 살아 있었습니다. 파도는 끝없이 밀려와 발목을 적시고 수평선 너머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문주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바람이 불어 긴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낮게, 그러나 분명히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지켜낸 건 나 하나가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었어요.